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7월 24일 금요일, 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부산 일대, 그리고 오늘은 또 강원도 영동지방이나 경북 일대 호우경보가 내린 것 같은데 비 피해들 많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뭐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고 또 의외로 7월, 8월 올 여름이 더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7월은 지금 거의 다간 시점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지역 좀 차이는 있지만 많이 더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비 피해 많이 없으셨으면 하고요. 또 코로나 여전히 끊기지 않으니까 건강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세를 보이면서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분들 매수 때문에 지수가 빠른 시간 안에는 일정 낙폭을 회복하면서 만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시간이 좀 지난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량 코스피에서 좀 줄었고요. 코스닥도 현재는 개인 매수만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한국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이후에 10시 반부터 시작하는 중국 증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으로 인해서 어제 또 코스피가 좀 좋지 못했는데 오늘도 중국 증시가 어떤 반응을 할지, 또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또 추가 조치가 있을지 여부에 따라 또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꼭 이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어제 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와 유럽 그리고 국제유가 살펴본 뒤에 한국 증시 넘어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증시 보고 놀라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다우지수가 1.31% 하락, 나스닥 지수 무려 2.29% 큰 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 모기업의 알파벳이나 아마존 모두 3%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2분기 깜짝 실적으로 4분기 연속 흑자를 보였던 테슬라도 5%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하락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141만 6천 건 기록하면서 지난주보다 130만 건이었는데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130만 건이 시장 예상치가 131만 건이었거든요. 아주 조금 적으면서 일단 15주까지는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16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월 말부터 최근 들어서 연속해서 줄었는데 이게 어제 미국 증시에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지역차를 떠나서 재확산 조짐이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심한 캘리포니아가 속해 있는 곳에 29만 건이 지금 나왔고요. 또 플로리다 일대도 10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주로 서부 남부 지역 일대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업 수당 청구하는 수당 신청자도 여기에 비례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신규 확진자가 66,600명씩 증가한다고 하니까 여전히 줄고 있지 않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전히 불안 요소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휴스턴 총영사관을 지금 72시간 안에 폐쇄하라는 미국 정부 조치 어제 말씀드렸고, 지금 중국도 우한이나 베이징 일대 등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대해서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한 추가 소식은 중국 정부에서는 현재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까지 보자면 어제 미국 행정부에서 경기부양책, 지금 5차 경기부양책이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제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급여세 인하 방안이 제외된 것도 어제 시장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증시 이런 미국 증시 하락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세 때문에 다소 보합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이 0.01% 소폭 하락, 프랑스 역시 0.07% 하락, 영국만 0.07% 소폭 상승했지만 어제와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증시 급락세로 인해 2% 가까운 1.98% 급락한 배럴당 41.07달러 마감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석유가스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한국 증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코스피 어제보다 0.66포인트 소폭 내린 2215선, 코스닥도 0.36포인트 소폭 내린 801선을 기록 중입니다. 한때 지금 뭐 거의 보합세에 가까운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에서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 근데 외국인이 한때 뭐 1000억 가깝게 매수하다가 지금 매수량이 줄면서 다소 조금 더 주춤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량이 717억, 기관 매도량이 1335억으로 좀 많고요. 코스닥의 지금 또 외국인 매도량이 늦네요. 379억, 기관이 135억 매도하면서 좋았던 외국인이 1시간 조금 지나자마자 다시 또 좀 매도량을 늘리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 토픽 종목 선정된 것들 한번 볼게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올라왔어요. 9종목 올라왔는데 특별한 거 없으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C소프트입니다. 제가 오늘 반등세가 과연 있을지 막 해서 앞서서 한 2%대 상승세에 가깝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또 시장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띠는지 상승을 또 못하네요. 0.25% 하락 전환에 80만 8천원 거래 중입니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언택트 대장주로 100만원 이상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던 그때 이후로, 즉 7월 6일 이후로 현재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었죠. 특히 기관이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매도한 이 수급이 좋지 못하면서 최근에 조금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5거래일 기준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단 3일 매수에 그치면서 수급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7월 6일 이후로 좀 조정세인데, NC소프트 오늘 과연 반격할 수 있나 했더니 지금 또 조금 주춤합니다. 하락세에서 개인분들 매수가 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두 차는 지금 언택트의 반대 컨택트, 경기민감주의 대장주, 수소전기차의 상승세를 이끄는 종목이었죠. 현대차는 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좀 좋지 못했지만 오히려 5% 상승세를 보이면서 3분기와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에 5% 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추가 상승 중입니다. 2% 상승한 12만 7천원. 기아차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기아차도 현재 2.7% 올라온 37,700원 거래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10거래일 기준의 수급들이 다 좋아요. 현대차 10거래일 중 외국인이 7일, 기관 4일 매수, 기아차도 최근 10거래일 중 기관 6일, 외국인 7일 매수로 외국인이 많이 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동차주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좀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유튜브와를 통해서 좋은 종목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삼성의 그 파운드리, 그 건식 식각 장비를 이전에는 일본의 단독 기계만 들어왔다가 이제 이 테스로 옮겼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반도체 장비 업종 대부분 좋지 못했지만 이 종목은 이 소식으로 12.53% 큰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추가 상승 중입니다. 현재 2.3% 오른 26,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제가 관련된 뉴스 어제 올려드린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오늘 추가 상승 중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어제 상승폭이 조금 좋아서 좀 컸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안 좋으면 조정세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은 꼭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SK케미칼 수급 토픽 올랐는데 이 종목은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세가 있어서 변동성 유의하셨으면 하고요. 지난 7월 22일 수요일날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계속 지금 지붕을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또 오르죠. 변동폭 꼭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15%대 급등세를 또 보이다가 종가는 결국 2.8% 상승으로 마감했으니까 이제 그 변동폭이 진짜 상당히 큽니다. 사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위험도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도 느는 거야. 예부터
얘기되었던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늘 주의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뭐 다른 방송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을 잘못 들어가셔서 혹시나 그 가격이 언제 다시 올까 하는 또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개인 거래량이 많은 지금 제가 SK케미칼 수급 차트를 보시면 개인분들 매수가 상당히 최근에 늘고 있죠. 네, 이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어제 반등을 했죠. 네, 어제 5%대 반등세로 최근 조금 조정세가 14일부터 있었지만 이번 주 21일 화요일부터 반등세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조금 또 보합세 내려왔네요. 시장이 주춤해서 그런 것 같아요. 0.18% 소폭 하락해 28만 3천원 기록 중입니다. 14일부터 조정 양상이 있었다가 최근 기관이 3연속 매수, 외국인도 5거래일 중 3일 매수하면서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의 실적 발표 2분기는 다음 주 30일날 있을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 기아차 같이 실적이 나빴어도 하반기부터 또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것처럼 실적이 또 좋다고 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또 낮으면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꼭 염두하셨으면 합니다. ABL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이슈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현재 4.56% 오른 33,250원 기록하면서 4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중이고요. ABL바이오 최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외국인 2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고 기관의 거래량이 외국인보다 최근에 조금 더 많았습니다. 기관이 7거래일 중 또 최근 6일 매수하면서 이 해당 기간인 14일 화요일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네,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 호조 소식에 지난 7월 21일 16% 급등세 이후로 최근 들어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변동성에는 꼭 유의하셨으면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또 영업이익은 무려 201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다는 소식이 들렸던 이 21일 화요일부터 상승세 이어집니다. 마크로젠 진단키트이자 바이오 관련 종목이죠. 사실 진단키트 종목 중에서는 제일 최근 미미했는데 3.25% 오른 오늘 33,4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 한 달 반이나 두 달 가깝게 소폭 횡보 또는 하락세가 이어지던 종목이 최근에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오늘까지 4일 연속 주가 상승세가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거래일 중 외국인이 10일, 기관은 4일 매수 중입니다. 기관 거래량보다 외국인이 더 많고요. 또 개인 거래량이 외국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 종목은 개인 수급도 유의하셔서 보실 필요 있습니다. 네, 수급 탑픽 종목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수급 우수 메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위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딱 보시면 일단 거의 다 제약바이오와 진단키트 아니면 생물공학 등 어제 상승세가 좋았던 이 업종이 일단 여전히 이틀 연속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위가 현재 유바이오로직스인데요. 네, 뭐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이슈로 최근 7월 21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합치면 거의 8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보유하신 분들이야 수익이 좋아서 다행이시겠는데 저가에서 진입하시지 않거나 만약에 중간에서 진입하신 분들 잘못하시면 또 변동성에 휩쓸려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위는 테스가 올라서 비슷한 이름도 오르나요? 테스나도 사실 지금 뭐 계속 52주 신고가 경신 중이죠. 7.4%대 상승세 77,800원 거래 중으로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스와 이름도 비슷하지만 뭐 하는 업종도 거의 비슷한 종목이고요. 역시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보단 좀 낫지만 그래도 좀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에는 거의 다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이라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만한 거는 여기 없고요. 한 가지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 특징 있는 종목 인선 ENT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사실 이 힌트 플러스에서 방송한 건 거의 한 이제 1년이 좀 안 됐고요.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오면 항상 주목해야 해볼 폐기물 관리 처리 업체 중에 코엔텍, 인선 ENT, YNT를 항상
YN텍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아직 한국에 온 태풍은 없는데 지금 어제 부산 일대나 경남 또 오늘 뭐 영동 일대나 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금 호우 피해가 최근에 좀 늘고 있자 이 폐기물 처리 업체 인선 ENT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17%는 9,400원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때나 태풍이 올 때 항상 우리나라에 근접할 때나 피해가 있을수록 상승을 하니까요. 이거 꼭 주의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주로 여름에 강세를 많이 보이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폐기물, 병원 폐기물이 많을 것이라고 또 기대하면서 또 한번 제가 언급을 봄에 한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이외에는 지금 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쓸고 있어서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관련된 업종의 상승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 현황 메뉴 한번 볼게요. 현재까지 어떤 종목이 쌍끌이 매수와 쌍끌이 매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백중세 양상인데 아마 예상 외로 현재 지수 반등이 좀 빨라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쌍끌이 매수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조금 많습니다만 네, 현대차, SK케미칼, 기아차, 서울바이오시스, NC소프트, 유한양행, 테스나, 현대건설, ABL바이오, W게임즈, 마크로젠, 한올바이오파마, NG캠생명과와 CM제약, 인크로스, 아이큐어, 크리스탈입니다. 뭐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와 진단키트 아니면 생물공학 업종이고요. 아닌 것들이 뭐 현대차, 기아차나 뭐 테스나, 현대건설 정도 들 수 있겠대요. 지금 건설업종이 상승세를 띠고 있어요. 현대건설 하나 볼게요. 현재 전일 대비 3.1% 상승세로 35,900원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건축자재나 건설업종의 상승세는 아마 비 피해의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 정부에서 서울의 그린벨트를 결국 문재인 대통령 발표로 그냥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다소 실망감 때문에 또 하락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또다시 한번 건설업종이 현재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또 하나 아닌 거 한번 보면요. 인크로스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듣고 계신 분 중에. 사실 광고 업체거든요. 네, 문자 광고 때문에 최근에 상승 추세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도 6.6%대 상승세로 36,850원 거래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 중입니다. 이것도 언택트 관련주로도 속할 수 있고요. 뭐 네이버나 지금 흔히 보시고 계시는 일반 포털 사이트에 문자 광고를 스마트폰 또 PC, 컴퓨터 등에서도 하고 있는 종목이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좀 부담은 있지만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것들은 넘어갈게요. 뭐 특별한 이슈는 다 제약바이오 쪽에만 있는 것 같고요. W게임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종종 말씀드렸는데 그 인터넷 카지노 관련 종목이에요. 현재 5% 상승세로 76,900원 기록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강원랜드가 일단 VIP 고객을 기준으로 열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고 있지만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이런 카지노 업체들은 대부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해 들어서 급락하고 있었죠. W게임즈가 반대로 이런 거에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앞서서 제가 올려드린 내용에 있었습니다. 같은 기사를 다시 한번 올려봐 드리고요. 네, 이 내용이었어요. 보시면 오늘자 증권사 리포트인데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결제액 증가로 하반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 리포트가 오늘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소셜 카지노 시장이 전분기 대비 22.9% 상승한 반면에 W게임즈가 이 전분기 대비보다 37%대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렸으니까 동종업체 중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점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뭐 여름이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여러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쉽게 줄지 않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올라왔으니까 거래하시는 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쌍끌이 매도 종목 한번 볼게요. 지금 뭐 낙폭들이 크지 않고요. 또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쌍끌이 매도에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올려드렸고요. 두 종목만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이 종목은 지난 7월 22일 날 15.5%대 급등세를 보였죠. 예, 이날이 그러니까 미국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전 날이었어요. 물론 테슬라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4분기 연속 흑자를 나타냈는데 그 전 기대감으로 이날 15.5% 큰 상승세가 있었고요. 이때 이후로 오늘까지는 일단 2거래일 연속 현재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에코프로 BM, 천보, 삼성, SDI, LG화학 등과 함께 종종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은 2차전지 화학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LG U+입니다. 이 종목 제가 어제 언급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고 있는 LG U+를 나쁜 기업이라고 하고 오히려 SK, KT 같이 안 쓰는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는 등 최근 미국이 참 중국에 여러모로 많이 딴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망감이란 얘기가 조금 어색하지만 하여튼 그 불똥을 맞으면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어제 기관의 매도량이 상당히 컸고요. 제가 보통 KT와 함께 지수 방어에 나서는 방어주로 이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 LG U+는 이 이슈 때문에 4.13% 하락, 최근에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상승을 못하면서 현재 3%대 하락세로 11,250원 기록 중입니다. 개인분들이 하락세에서 계속 매수를 하시고 계신데 지금 추세상으로만 보면 아직까지 하락 전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 진입하시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종목이니까 이 점 꼭 염두하셨으면 합니다. 수급 현황 메뉴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업종별 현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강보합 유지 중이지만 시장이 살얼음판이고요. 10시 반 이후부터 시작하는 중국 증시 때문에 또다시 한번 흐름이 변동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기아차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주, 그리고 생물공학, 건설업종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또 항공 화물운송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또 진단키트가 속해 있는 생명과학 도구 서비스, 제약바이오 업종이 여전히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건축자재와 건축제품 등 건설 관련 종목들이 현재까지 경기민감주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창업투자주가 현재까지 좋고요. 아직까지도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근데 하락 업종이 종목이 좀 많은 거 보자면 일단 통신장비, 아마 앞서 말씀드린 LG U+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장비 서비스, 풍력발전, 태양광 등 그린 뉴딜 정책 종목은 오늘 좀 잠잠하죠. 하락 종목이 현재 많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2차전지 포함되어 있는 화학주가 그래도 초반보단 많이 올라왔고요. 방송엔터, 음료, 그리고 우주항공과 국방 등의 방위산업이라든지 국제유가 2%대 하락세로 인해 석유가스 업종도 현재 하락 종목 많고요. 코스피가 그래도 좀 반등세를 보이지만 증권주도 조금 잠잠합니다. 백화점과 상점이나 호텔 레저 관광주와 같은 중국 서비스 업종, 중국 관광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좀 좋지 못하고요. 그나마 화장품주가 현재까지는 조금 보합세로 선전 중이네요. 기계, 식품 등 대다수 업종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데 낙폭을 조금 줄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좀 중국 시장을 이제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합세까지 올라온 시장이 1시간 동안엔 비교적 선방한 것 같은데 또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넘어갈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주의하셔서 보시고요. 또 지금 중국의 시장을 또 한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한번 보면 다우가 0.15%, 나스닥 0.37%로 9시 때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제가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그리고 지금 올려드린 이 홈페이지 여러 메뉴를 보시면 미국 시장이나 또 여러 세계 시장들도 나오고요. 원달러 환율도 나와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자주 좀 많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 광고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여러 시스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보시기가 좀 쉬울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살펴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수 하락세 때문에 최근에 조금 올라왔죠. 네, 119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이 아마 지금 지수가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일단 회복은 하고 있지만 어제보다 1.3원 오른 1199.8원으로 이제 또 다시 한번 1200원대 가깝게 올랐습니다. 거의 근 한 달간 1190원대와 1200원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원달러 환율이 유지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방송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